전주 탄소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재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추미애 대표가 빠진 데다 참석자들의 답변도 인사치레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8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주택을 고쳐 시민들에게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 탄소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와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비 확보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효성 공장 옆 탄소산업 관련 업체를 한데 모으기 위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1년 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조성 면적을 24% 줄여 1년 만에 경제성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턱인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이번에는 한층 높아진 겁니다. 탄소산업단지에 입주할 뜻을 밝힌 기업이 130곳에 이르면서 이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일이 과제입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최종 통과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490억 원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비를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10월 달 안에 확정이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대가 낮은 산업단지 예정지를 메울 흙을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방안이 없는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흙을 가져오는 곳이 멀수록 사업비가 늘고 높은 분양가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탄소산업단지 조성으로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민의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의미가 퇴색했고 참석자들의 답변도 인사치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전라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 이춘석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현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리 도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 주신 것에 대한 성과를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한 새만금 SOC 사업비와 함께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예타 면제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철도, 도로, 항만 등등이 시기를 앞당겨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이 있는 예타 면제 등은 청와대를 통한 해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문제는 함께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그런 노력을 각별하게 그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해서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있을 2023년도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도지사와 도의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긴장감도 찾아보기 어려웠고 민주당의 대응도 인사치레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또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추미애 대표도 대법원장 인준과 국정 현안을 이유로 결국 참석하지 않아 더욱 빛이 발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마감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모집 정원을 들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자가 늘었고 전통적인 취업 강세 학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들은 수시 모집으로 모집 정원의 80%가량을 선발합니다. 수시 원서 마감 결과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고 종합 전형은 높아졌습니다.
성적보다는 비교과 활동이나 잠재력에 비중을 두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전북대는 지난해보다 1,200여 명이나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올해 수시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건데요.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돼 지원 문턱이 낮아졌고 처음으로 의치대에도 종합전형을 도입하면서 지원자가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과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의치대와 한의대 등 최상위권 학과들은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취업 강세 학과인 공학계열과 보건복지계열, 군사학 계열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학과인 농생명 계열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수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듯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IT 관련 학과들의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대와 원광대는 장학금 지원이 많은 프라임 사업 관련 학과들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은 서류평가와 면접 등을 거쳐 오는 12월 15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 대신 오래된 주거지를 새로 단장하는 도시재생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주택을 고쳐서 시민들에게 내놓은 곳이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좁은 골목길에 있는 낡은 집 한 채, 마당에 있는 철봉에서 이름을 따 철봉집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따로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에서 모임을 열거나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바깥 정취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적 집에서 보았던 그 추억 때문에 더 감성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엔 아이들을 모아 뚝딱뚝딱 공작물을 만들고 마당에 풀장을 들여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동네 개구장이 아이들에겐 놀이터가 생긴 셈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적막했던 동네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 소리 나고 풍금 소리 나고 막 애기들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 동네가 분위기가 살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만든 건 전주의 한 민간단체입니다.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옛 동네가 개발에 밀려 사라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집 2채를 빌려 새로 단장했습니다. 아름아름 주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집을 고치고 집기도 드렸습니다. 시민분들이 여기 왔을 때 언제라도 내가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도 편안하게 쉬고 놀고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좀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공간도 조만간 재개발이 시작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옛 동네를 통째로 없애고 아파트를 올리는 틀에 박힌 개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문화단체는 색다른 실험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혁신도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내년에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씩 높여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3%에 그쳤던 전북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 전북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교육부의 1차 계고 기간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한남대가 요청한 인수자금 확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남대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서남대 인수를 위한 자금을 요청했으며 요청 금액은 교비 횡령액과 체불임금 등 500억 원 규모입니다. 한남대는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회의 자금 지원 승인 여부가 서남대 인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오히려 이맘때가 되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홀몸 노인들인데요. 명절 때마다 이런 노인들을 보살피는 손길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쑤시고 저리고 매일 버릇처럼 입에 올리는 넋두리지만 오늘만큼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아프면 내가 참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이렇게 좋은 일은 게 고맙죠. 얼마나 더 좋은 일이야. 한 한방병원이 명절을 앞두고 암 환자와 홀몸 노인들을 위한 건강 상담을 벌였습니다. 명절에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시고 조금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한방 건강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흥겨운 미문 공연에 어깨를 들썩이다 보니 시름은 저만치 사라집니다. 쌀과 라면에 건강 보조식품까지 소박하지만 정이 담긴 선물은 또 다른 덤입니다. 한 노인 봉사단체와 병원이 마련한 이 행사는 벌써 22번째. 해마다 설과 추석, 어버이날을 앞두고 열립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아마도 애롭고 그렇지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너무 즐겁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지 모르겠네요. 작은 나눔의 실천이 소외된 곳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중증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콜택시를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또한 24시간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시가 장애인 콜택시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폭언과 차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이동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군산시가 직접 운영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탁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산시 공무원도 폭언을 일삼았다며 전라북도 인권센터가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장수군의회가 최용득 장수군수의 불참을 이유로 휴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최 군수가 병가를 내고 치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군정의 차질을 야기해 군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병가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 군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3년째 군정 질문 등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군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휴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선된 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도 뇌혈관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6회 소충사선 문화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대상은 정대철 통일시대 준비위원장, 특별상 황호택 동아일보 고문, 본상 언론부문 김혜영 싱글벙글쇼 MC, 문화예술부문 나종우 전북문화원 연합회장, 의학부문 김영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모범공직부문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농업부문 황금영 순천 종동장 대표, 향토봉사부문 김정자 전 전북여성단체 협의회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사선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도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재량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당시 노성만 도의원의 재량 사업비로 2억 원에 가까운 9건의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노 의원에게 1,5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개 주인 56살 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오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 씨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김제시 금구면 한 초등학교 앞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들인 32살 오모 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뒤 고향인 충남 논산시 강경읍으로 달아나 지인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오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정읍이 28.5도, 전주는 2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맑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나쁨 수준을 보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